그래서 사비가 이 경기에서 보여주는 전체적인 경기 운영은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설렜다니까. 오랜만에 설레임이야. 아하. 결혼한 다음에 설레임이 없어졌어. 아, 이건 아닌가? 잠깐 이건 편집. 네. 여하튼 자, 사비 에르난데스의 데뷔전, 네. 감독으로 데뷔전이 카탈루냐 더비, 바르셀로나 네. 에스파뇰의 경기였고요. 1대0으로 승리를 했고, 어떤 경기를 했는지, 그리고 좀 변화점이 보였는지 이런 얘기를 좀 영종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나는 경기 보면서 설렜어요. 왜 그렇죠? 경기가 돌아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아, 느껴지나요? 네. 이 경기의 주인공은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입니다. 맞아요. 네, 사비 에르난데스가 감독으로서 바르셀로나에서 데뷔전을 치렀고 그 경기가 하필이면 카탈루냐 더비니까 네. 카메라가 계속해서 사비를 비춰주는 모습이 있었고 사비가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전술적인 지시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에서 뭔가 팀이 돌아가고 있구나. 그뿐만이 아니라 전반전의 압박이라든가 공격을 풀어나가는 과정 이런 모습도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비 감독이 어떤 식으로 경기를 풀려고 하는구나 이런 게 느낌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 관중이 7만 명 이상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관중들도 사비를 보러 온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그 전에 알라베스전이 3만 7천 명 정도 왔거든요. 절반이네. 네, 근데 7만 명 이상이 와서 이 경기를 지켜봤고 그리고 전반 6분에 홈팬들이 사비를 외쳐줬고 사비는 또 탄력받아서 자신의 역할을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물론 펩도 제가 기억하로 데뷔전을 패배했어요. 승리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전력이나 더비라는 특수성, 그다음에 최근에 팀의 폼이 좀 떨어진 거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뭐 당연히 승리해야 되는 경기이긴 했겠지만 그래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설사 좋은 결과를 못 냈다 하더라도 내용을 보고 싶었을 텐데 경기 결과까지 가져왔으니까 뭐 네. 이거는 아주 좋은 스타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스타트예요. 설렜다니까. 찌릿찌릿했어. 어디가요? 온몸이. 아, 그래요? 예. 너는 거기만 찌릿하냐 맨날? 온몸이 찌릿찌릿할 정도로 혈액순환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잘 되기 때문에 찌릿찌릿한 거예요. 혈액순환이 얘기하다니. 알겠습니다. 네. 어디가 좀 가장 눈에 띄게 바뀌었는지 요거 위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선발 명단부터 좀 놀라움이 있었어요. 어허. 왜냐면은 기본 포메이션이 4-3-3을 들고 나왔어요. 네. 그런데 아니 17세밖에 안 된 일리아스 아코마우를 오른쪽 측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이용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선수가 드리블이 뛰어나고 왼발 잘 쓰는 공격형 미드필더이자 윙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일리아스를 씀으로 인해서 가비를 오른쪽에 돌리고 그러면서 가비하고 일리아스를 최대한 이용하는 공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비 감독이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공격 쪽에서 전방에 어떻게 공간을 만드느냐. 그러니까 높은 점유율에서 그치지 않고 네. 최전방 쪽 상대 박스 안에서 공간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은 가비하고 일리아스를 크게 벌려놓고 그러면서 상대 수비 라인의 간격을 벌려놓고 데파이가 중앙에서 뒷공간으로 들어가고자 노력을 하는데 데파이가 뒷공간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에스파뇰이 4-1-4-1 포메이션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명의 센터백이 데파이를 막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데파이가 약간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측면 자원들은 상대 수비의 간격을 벌려주고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상대 수비 라인을 끌어내고 그러면은 그 밑에서 움직이는 프랭키 도용하고 니코가 파고드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뭔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서 플랜 A를 가져갔고 그것이 나름대로 효과를 보는데 바로 에스파뇰이 변화를 깨요.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온 다비드 로페스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백5 형태가 돼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 경기는 에스파뇰은 5-4-1 5-4-1이었다. 5-4-1 포메이션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다비드 로페스가 중앙 쪽에 있는 데파이를 잡아주고 그러면은 프랭키 도용하고 니코가 올라갈 때 그렇죠. 기존 센터백 두 명이 이 두 명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했지만은 이것이 막히니 쉽지 않죠. 물려 있으니까. 네, 그때 이제 알바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비는 중앙 성향이니까 측면 수비수를 중앙으로 끌고 들어가고 알바가 돌아 들어가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측면을 거죠. 좀 이용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왼쪽 공격이 많아지니까 오른쪽에 있는 일리아스가 1대2 돌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네, 근데 다만 일리아스 같은 경우에는 아쉬움이 매우 컸어요. 아직 어린 선수고 그죠? 이것이 라리가 데뷔전이다 보니까 실수도 범하고 그리고 여전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경기력적인 것도 뭐 영향이 있겠지만 사비 헤르난데스가 이 선수를 전격적으로 기용했다는 거는 어린 선수들이나 이 스쿼드에 주는 어떤 신선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네. 누구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고 반대로 누구도 나올 수 있다. 베스트 11에 안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일리아스 아코마가 선발 출전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바르셀로나에서 믿을 수 있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없다. 그리고 이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드리블러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드리블이 뛰어난 일리아스가 전반전, 아하. 후반전은 드리블이 뛰어난 압대가 후반전. 그러면서 오른쪽 측면은 1대1 돌파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더더욱 이 스털링과 어떤 그 네. 스타일은 아주 잘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데엠이라든가 스털링이라든가 계속 나잖아요. 뭐 살라도 나긴 나니까 뭐 살라까지 얘기하면 나도 양심이 있어서 약간 힘이 빠지긴 하는데 양심 있으시면 아예 얘기를 하지 말으셔야죠. 네. 예. 야, 이거는 이제 없는 거야. 나 양심 있는 사람이야. 어이씨. 여튼 네, 여튼 그렇기 때문에 드리블과 스피드를 갖고 있는 윙어가 필요하다. 이게 좀 드러나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예요. 일리아스 아코마를 투입함으로 인해서 나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그렇지. 준다. 누구에게도 기회가 간다. 너희들이 컨디션이 좋으면 너 기용할 수도 그렇지. 있다. 아주 어리지만 들어갈 수 있고. 네, 그거를 또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는 왼쪽 라인 공격이 주 공격 루트지만은 오른쪽을 이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야기하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알바가 올라가면은 네. 백포 라인이 중앙으로 움직이죠. 움직이죠. 그러면서 백스리가 되겠죠. 에릭 가르시아, 피케, 민게사. 네, 그러면은 민게사는 공격에 가담하는 횟수가 적어질 테니 그렇죠. 오른쪽은 1대1 돌파라든가 솔로 플레이에 능한 선수가 필요한 거예요. 네.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런데 에스파뇰도 경기를 굉장히 잘 푼 게 에스파뇰 입장에서는 수비 라인의 숫자를 늘려놓은 상태잖아요. 사실상 5-4-1이니까. 네. 근데 롱패스를 통해서 라우데 토마스를 겨냥하기 시작해요. 그럼 역습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라우데 토마스를 이용한 역습이 나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바르셀로나는 앞쪽에 있는 공격을 전개했을 때 적어도 5명이 전방에 있잖아요. 네. 가비, 데파이, 그리고 일리아스, 그리고 프랭키 도용, 니코. 알바. 뭐 니코 들어가고. 네. 네네네. 그럼 그 5명이 1차 압박을 해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드필더 라인을 거치면서 나오긴 어려우니 롱패스를 통해서 라우데 토마스를 노리자 이렇게 나왔었는데 전반전은 바르셀로나가 지배를 했습니다. 지배했다. 네. 다만 바르셀로나도 문전으로 가는 패스를 통해서 빠르게 슈팅까지는 가지만 정교함은 떨어졌고 또 여전히 공격 쪽에서 세부 전술은 필요하다. 그런 측면이 나타난 전반전이었어요. 그러면서 전반전이 0-0으로 끝나거든요. 후반전에 압대 투입하고 압대가 이 경기에서 드리블 성공이 6회나 됩니다. 오. 그러니까 8차례 시도를 해서 6회 성공을 한 것으로 전 기억하는데 그럼 굉장히 높은 성공률인데. 네. 그러면서 압대가 오른쪽에서 날카로운 공격을 보여줘요. 압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경기에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플레이를 해줬어요. 오른쪽 측면 공격은 날카롭다. 그런데 민게사가 불안한데 수비 라인에서 위치 잡는 거라든가 수비 쪽에서 좀 흥분하는 거. 그 부분들은 여전히 경험이 필요하다. 네. 이게 좀 드러나는 모습이었거든요. 여하튼 후반 시작과 동시에 데파이가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데파이가 골을 기록합니다. 네. 그러면서 1-0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바르셀로나는 좀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에스파뇰이 이제는 더 공격적으로 나가요. 점점점 공격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 우레이도 투입하고 로렌 모론도 투입하고 그런 상황에서 라우데 토마스가 결과론적으로 골대를 2번 맞히나 그러면서 에스파뇰은 이 경기를 사실은 승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서 패배를 당하게 되고 네. 이 얘기는 사비에게 운도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리고 사비 감독이 수비 라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도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바르셀로나는 일단 감독 데뷔전이었고 승리를 거뒀다는데 초점을 맞춰야 그죠? 되고 사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비 같은 경우에도 필요 이상으로 고통을 겪은 경기지만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우리는 승리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 근데 할 일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형은 뭐 한 경기 갖고 다 저기 하긴 그렇지만 만족스러웠다. 미래를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르셀로나 하면은 미드필더 라인에서 패스를 돌리면서 차근차근 앞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땅 따먹기처럼 가는 그죠. 그 과정을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미드필더 라인에 사비
이니에스타, 부스케츠가 전성기 전성기일 때 그렇지. 상대 팀을 그렇게 압도할 수 있어요. 네, 누가 그런데, 들어와도 압도적으로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푸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상대가 부스케츠를 묶고자 노력을 하잖아요. 예. 이 경기에서 부스케츠의 패스 성공률이 높진 않아요. 그런데 롱 패스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부스케츠에게 압박을 가하니까 수비 쪽에서 부스케츠에게 패스를 주지 않는 거예요. 무리해서 부스케츠부터 공격을 전개하지 않겠다. 그러다 끊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데 돌아가는 게 나으니까. 그 대신 더용하고 니코가 내려와서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면 결국은 그쪽으로 수비가 압박이 하죠. 가잖아요. 그때 부스케츠에게 주면 돼요. 그러면은 그 얘기예요. 전방 쪽으로 움직였던 니코하고 더용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라인이 내려와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 먼저 잡아주고 부스케츠에게 주면 부스케츠가 롱패스를 구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수비랑 같이 이렇게 딱 내려왔다 싶으면 그때 이제 뒷공간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이 앞대 대파이 빠져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스케츠 활용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여준 경기가 아닌가. 부스케츠의 현재 단점을 좀 보완하는 스타일로. 네. 그러니까 압박을 푸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다. 이걸 또 보여주기도 한 거죠. 그래서 사비가 이 경기에서 보여주는 전체적인 경기 운영은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설렜다니까. 오랜만에 설레임이야. 결혼한 다음에 설레임이 없어졌어. 이건 아닌가? 잠깐 이건 편집. 네. 여하튼 설렜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좋았는데 다만 이 경기에서 부스케츠라든가 니코가 약간 잠부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데스트는 돌아와서 훈련에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중에 수요일날 새벽에 벤피카전이 있잖아요. 있죠. 그때는 어떻게 운영할지는 좀 봐야 됩니다. 야, 그 경기 중요하겠다. 네, 그 경기는 너무 중요하다. 네, 압대하고 일리아스가 나올 수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사비 입장에서도 오른쪽 라인 공격을 또 어떻게 채울지. 왜냐하면 챔피언스리그 벤피카하고 바르셀로나 경기가 2조 2위와 3위의 대결이에요. 승점 차가 2점 차야.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벤피카 잡으면 16강 진출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의 경우 이 경기에서 패배를 한다? 그러면은 마지막 경기가 바이에른 뮌헨전이에요. 네. 그럼 16강 가기 어려워지는 어렵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경기. 네, 굉장히 중요한 경기예요. 그렇습니다. 사비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새로운 감독에게 계속해서 어려운 경기만 이제 펼쳐지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네, 좀 그렇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다. 형님 그 결혼을 언제 하셨죠? 글쎄요. 네? 언제 했지? 글쎄요. 한 7년, 8년 전에 했죠. 네. 2010? 네. 2014년, 4년? 5년? 그때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후로 설레임이 없다가 지금 설레었다고 그걸 확인한 거니? 네네네네. 그걸로 제목이랑 썸네일 뽑으려고. 아니야. 아니야. 나는 매일 밤 설레입니다. 우리 와이프를 볼 때마다 설레요. 네. 축구를 보면서 오랜만에 설레었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네. 벤피카라는 경기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벤피카 경기는 재미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벤피카에게 바르셀로나가 원정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반드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기고 16강 확정을 지어야 되는 경기거든요. 네. 여기다 이 경기 솔직하게 얘기해서 페널티킥에 의한 골로 카탈루냐 더비에서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필드골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비 감독이 공격 쪽에서도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스페인 언론이 수비 쪽에서의 문제점은 여전하다 이 얘기를 했거든. 민게사, 와, 내가 막 기분 좋아질만 하면 실수하는데 나 진짜 빨리 달리기를 보여주셔야죠. 민기사보다 내가 빠르다는 걸. 형철이 뛰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다. 이게 수지신가요? 아니야. 요즘에는 호언 장담하면 안 돼. 네. 근데 혼자 뛰는 거보다는 형철이랑 같이 뛸래. 또 한 명 있어야 좀 나으니까 그림이. 그렇습니다. 네. 나의 경쟁자는 이명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형이 혹시 수요일에 그 챔스 바르셀로나 벤피카 중계하시나요? 네네. 그 경기 제가 중계해요. 그 중계를 보면서 네. 또 한번 재밌게 저희가 아마 첼시 유배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슈가 바르셀로나 벤피카도 좋아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첼시 유배 보세요. 왜요? 첼시하고 유벤투스하고 워낙에 강팀들의 대결이니까. 근데 재미는 바르셀로나 벤피카가 재밌을 것 같아서. 바르셀로나 벤피카 이거 솔직하게 좀 더 재밌을 것 같죠. 야, 네 표정은 지금 너 웃음을 약간 참으면서 이주원처럼 웃음을 참으면서 얘기했어. 이 첼시랑 유벤은 이 엄청난 빅클럽들 간의 대결입니다. 근데 우리 채널의 이슈는 바르셀로나 벤피카죠. 야, 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벤피카가 이길 거라는 느낌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무슨 그림이 나와도 바르셀로나가 이기면 이기는 거대로 사비라는 데스. 근데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그럼 형님 이제 중계 끝나고 오셔야 되거든요. 그럴 줄 알았어. 예. 네.
여하튼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네. 경기다. 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비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네. 잘하든지 뭐든지 간에 이 사람이 감독하는 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꼭 보고 싶었던 감독이라 한번 기대해보죠. 벤피카전. 네. 골이 좀 많이 터졌으면 좋겠어요. 예. 어느 쪽이세요? 바르셀로나에서! 예, 알겠습니다. 네.